1권에 오늘은 1권의 끝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차례냐면 1권에서 372쪽이네. 그러니까 행정계획이라는 파트에서 지난번 국가직에는 행정지도를 냈으니까 이번에 지방직에서는 행정계획 아니면 공법상 계약 거기 중에서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372쪽에 행정계획이라는 자격이 있어요. 그죠? 자, 의의에서 두 가지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했는데 1번 행정계획이란 이러이러한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근데 특별한 논점은 없어요. 가만히 읽어보면 3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장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죠? 네, 두 번째는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다 찾아서 종합, 조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들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이런 거를 일련의 활동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볍게 읽고요.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시험과 조금 연관이 있어. 계획은 어떤 순기능, 좋은 기능이 있느냐? 자, 우리들도 저 공무원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공부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장래 공무원 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뭐 이렇게 강의도 듣고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무슨 과목 언제까지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쭉 활동 기준 세우잖아. 그럼으로써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오늘날은 장기 종합성을 요구하는 오늘날 현대 복지국가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행정작용의 방식이 돼가고 있다. 점점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중요해진다 하면서 그 두째 줄 체크해 두세요. 자, 계획은 목표를 설정하는 기능이 있고, 특히 니은번 수단을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종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종합, 조정하고, 디귿번 매개 기능.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돼요? 장래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정해서 국민한테 제시하면, 그죠? 국민은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알고 거기에 맞춰 자기들의 또 행동, 이것도 계획도 세우고,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매개 기능을 하죠. 요새 보면은 뭐 우리 요새 문제되는 계획이 뭐가 있을까? 뭐 국토교통부에서 뭐 어디 3기 신도시 계획 뭐 이런 게 다 행정 계획이잖아. 어디를 교통이나 뭐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쪽이 개발되면 좋아지겠구나. 뭐 이러면 지금 당장 가면 거기 공사하고 난리가 날 테니까 개발된 다음에 그쪽으로 이사 가야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목표 설정, 수단 종합, 그다음에 국민하고의 매개. 근데 예전에 국회 공무원 시험인가 해서 수단 종합이라고 안 내고 행정 수단을 개별화한다 이렇게 내서 틀리게 냈었어. 개별화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수단들을 모아서, 그죠? 그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겠지. 언제 뭐하고 언제 뭐. 그게 이제 그런 표현이 종합 조정이에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의 종류 있어요. 그죠? 네, 종류를 보면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계획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군사 분야의 계획이 있고, 그죠? 사회 문화 분야의 계획이 있고, 경제 분야의 계획이 있고, 이렇게 내용별로 분야별로도 계획을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 법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구속력, 강제력이 있는 계획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속력이 있는 계획과 비구속적인 계획,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구속력이 있는 계획, 즉 따르라고 강제되는 계획은 누구한테까지 이 구속하는 힘이 있느냐를 가지고 구속적 계획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구속적 계획은 뭐예요? 첫째에서 끝에 대외적 구속력까지 있는 계획. 그러니까 이게 국민에게까지 정부가 정한 계획 내용대로 따르라고 이제 강제되는 계획이 있고, 국민에게까지는 따르라고 구속하지는 않고 누구만, 행정기관만 따르라고 구속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분 왜 나눌까요? 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럼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은 뭐 미래 그냥
정부의 총사진 같은 거 제시한 거로 국민이나 뭐 행정위나 그거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강제성 없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구속력이 있는 계획, 구속적 계획 있죠? 그 앞에다가 또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이 있는 거,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 대외적이고 대외적 그러니까 구속력 있는 계획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국민에게까지 강제로 따르라고 의무가 부과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응?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국민한테 강제하는 거니까 국민에게 뭐 따르라고 의무 부여하고 응?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 법률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응?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짤 수 있는 계획 종류가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법률 뭐라고 불러요? 우리 행정법에서 법률 유보, 법률의 근거가 있어요.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받는 거죠. 응? 원칙. 항상 어떤 행정작용의 성질이 파악이 되면 두 가지가 항상 법의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돼 있어요. 이거 그러면 저렇게 국민에게까지 구속력 있는 계획인데 정부에서 계획을 짜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 어떤 국민은 그 계획이 실행됨으로 인해 피해를 본대. 불이익. 그러면 이 계획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는 위법한 계획이다. 취소시켜라. 무효로 해달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작용이에요. 따라서 이게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이라는 작용이 소송 대상이에요. 그럼 이게 처분에 해당이 되느냐? 처분의 성격이 있느냐? 그렇다. 그죠? 네. 이것도 계획 만드는 것도 법의 근거에서 법 집행하는 거 가지고 권력적으로 법을 집행해서 국민에게 권리에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럼 처분성이 있어요. 처분성이 있으니까 이게 위법한 계획이라면 그로 인해 자기의 법적 이익 침해받은 자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되죠. 응?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그렇겠죠? 거기서 행정기관만 구속하는 계획이라든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비구속적 계획은 법에 근거 없어도 될 것이고 응? 소송 대상이 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판례들이 다 암기해야 돼. 중요한 것들이죠. 그죠? 자, 첫 번째 판례는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도시 설계라는 것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도시 설계는 크게 보면 도시 계획의 한 종류인데, 그죠? 키워드는 도시 설계라는 거 어쩌고 저쩌고에서 결국 뭐야?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다.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설계, 셋째 줄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거기 보면은 뭐야? 도시 설계 지구 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그런 거 건물 소유자들의 여러 가지 의무, 그죠? 권리 제한하고 의무 부과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대외적 구속력까지 있는 계획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도시 설계의 성격.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은 자, 계획 이름이 뭐예요? 응? 네. 도시 기본 계획이죠. 그죠? 네. 도시 기본 계획. 네. 요거의 성격. 자, 키워드는 도시 기본 계획. 근데 도시 기본 계획은 이거 뭐예요? 첫째에서 끝에 읽어보면 그죠? 네. 도시의 장기적인 개발 방향,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 계획을 짜는 지침이 되는 장기적 종합적 개발 계획으로서 누구한테까지도 구속력이 없대요. 행정청에 대해서까지도 구속력이 없대요. 응? 그러면 여기 도시 기본 계획은요. 거기다 추가해 놨어요. 도시 기본 계획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국민에게 효력까지는 구속력 미치는 도시계획을 짜는 지침 역할을 할 뿐이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구속력 없어요. 응? 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 없고 마지막 줄에 있듯이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응? 그 점 유의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시험 문제 났던 건데 거기 보니까 무슨 그 넷째 줄에 그죠?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 하여튼 뭐 좀 복잡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행정기관이 어디 지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무슨 상세계획이란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짰나 봐. 이 상세계획이란 게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야.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어느 지역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어디를 개발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은 뭐 상업지역 그래가지고 여기는 주로 어떤 상가들이 들어서도록 한다 이런 거 이제 세부 계획을 짤 수 있잖아요. 응? 읽어보면 이미 그 무슨 실시계획 짰고 실시계획에 뭐 또 상세계획이란 게 들어있대. 그 상세계획이 이미 국민한테 다 공표가 된 거죠. 고시가 됐다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가 이제 그 지역에 건물 무슨 용도의 건물 들어서도록 이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응? 오른쪽으로 가보면 판매 시설, 그죠? 그쪽은 주로 뭔가 뭐 판매 시설이 들어서도록 이렇게 상세 계획으로 잡혀 있는 지역이래. 응? 그죠? 그러면 어떤 건물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애초에 이제 그 건물을 짓고 자기가 그 판매 시설 이제 뭐 그런 걸로 활용하기로 이제 건물을 지었나 보죠. 근데 처제 끝에 보니까 행정기관의 승인도 안 받고 변경 승인도 안 받고 지 멋대로 임의로 판매 시설에서 뭐로 바꿨대요? 목욕탕으로 바꿨대. 응?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 건물의 용도를 판매 시설에서 목욕탕으로 변경하고 이러려면 계획 관련 행정기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변경 승인도 없이 지멋대로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둘째 줄. 응? 그래서 그 변경한 다음에 자기 목욕탕 영업으로 하겠다 하고 이제 변경 신고를 했는데 행정위원이 너 신고 수리 못 해줘. 수리 거부하고 영업소 폐쇄까지 시켰대. 목욕탕 영업소. 그죠? 결론은 이거는 적법이다. 이렇게 결론 냈죠. 응? 응.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응? 더 자주 나올 가능성은 별로는 없고. 자, 어쨌든 그래서 행정기관의 승인도 안 받고 변경 승인도 안 받고 지멋대로 계획으로 정해진 건축물의 용도를 판매 시설에서 목욕탕으로 바꾼 것은 승인도 안 받고 했기 때문에 수리 거부한 조치 및 영업소 폐쇄시킨 거 적법 이런 뜻.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금 아까 우리가 계획의 성질에 대해서 이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국민에 대해서까지 구속력 있는 이게 우리 이제 법적 성질이라는 거 얘기하는데 계획의 행정기관이 계획 짜는 거의 성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다 이제 두 가지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응? 이 행정계획에 대해서 법적 성질 얘기 나오기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게 행정기관이 계획을 짜서 실행에 옮기니까 자기 피해보는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막 냈어요. 이 계획 위법이다. 취소해달라, 무효해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막 그린벨트 지정하고 이런 거와 연관된 게 이제 도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지정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느냐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법적 성질의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둘째 줄에 보면 키워드가 뭐예요? 복수 성질서. 또는 개별적 검토서. 그냥 고단어가 키워드.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면 결국 뭐라는 말이에요? 행정기관이 짜는 계획은 다 성질이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획마다 하나하나 검토해봐야 그 계획의 성질을 법적 성격을 말할 수 있지. 그냥 행정위원회 짜는 계획은 다 이런 성질을 갖는 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봤듯이 도시 기본 계획은 국민에게 효력 갖는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강제성 없는 계획은 효력 갖지 않는 계획은 처분이 될 수가 없고 소송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근데 어떤 계획은 뭐예요? 저 국민에게까지 효력 있는 계획이 있어 처분에 해당되고 그런 계획도 어떤 계획은 그냥 국민들한테 정부가
나아갈 미래 청사진 제시에 불구하고 아무런 권리 의무에 제한 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건 성질이 너무 다양해. 그래서 자, 우리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는 복수 성질설. 그 계획은 성질이 다양하게 나온다. 또 동그라미 2번도 가볍게 읽고요. 근데 행정기관이 정부에서 계획을 짤 때 계획을 법의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은 계획 짜는 건데 법으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지. 응? 그죠?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수도 충청도 세종시 현재 세종시로 옮기려는 계획이 있었어. 그죠? 그런데 법률 무슨 수도 이전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률 속에 이제 수도를 옮기는 내용이 이제 계획으로 짜여져서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이제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계획도 있다 하는 얘기고, 응? 그럼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지면 그건 성질이 법이야, 법. 그죠? 법률로 만들어 놓으면 법률의 성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해놓으면 조례의 성격을 갖겠죠? 그런 얘기일 뿐입니다. 자, 가볍게 읽고 지나가고요. 복수 성질설이 제일 중요.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들 또 이거 다 암기해야 돼. 암기할 거 천지네. 그죠? 자, 맨 위에 까만색 글씨로 제목이 처분성이 인정된 계획이죠? 그거 잘 쳐. 처분성이 인정된 계획, 그러면 뜻이 뭐야 이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주는 강제성 있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응? 처분성이 인정된 계획이니까 소송 대상이 되는 성질의 계획이라는 뜻이죠. 응?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무슨 계획 나왔어요? 도시관리계획, 그죠? 자, 이게 이제 나는 중간쯤 단어를 썼는데 원래 옛날 명칭은 도시계획이 있어요. 아주 예전의 명칭. 그게 거기 도시관리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여러분 도시관리계획 옆에 괄호치고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그죠? 이렇게 명칭이 변천해 왔어요. 이게 다 같은 계획을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명칭평이에요. 성질은 다 똑같아요.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똑같단 말이에요. 시험은 이거 예전 판례를 시험 문제 내면 이 이름으로 낼 것이고, 응? 또 어떤 출제자는 이 이름으로 내기도 해요. 응? 어쨌든 어떤 이름으로 내든지 간에 다 똑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이 짜서 실행에 옮겨지면 어떻게 된대요?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 응? 그래서 처분이고 소송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의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또 세부적으로 도시관리 계획의 한 내용으로서 그린벨트 지정하는 거 있죠?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돼요? 개발 못하게, 개인 재산권 개발 못하게, 토지 개발 못하게, 이용 제한되고 건축 함부로 못하게 제한되죠.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지정. 이것도 뭐야? 둘째 줄 끝에 보면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뭐야? 셋째 줄 계획 재량 처분이다 이랬죠. 그러면 이 계획 재량 처분이란 말이 나타나는 거 뭐야? 일단 처분이다. 그런데 뭐야? 행정기관에게 광고면 그 계획을 짤 때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이다. 그죠? 그래서 처분성 이런 거 다 체크. 그 다음에 3번 택지개발 예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이제 택지가 뭐야? 이 아파트 지을 때란 말이야. 주택 지을 때. 그러면 거기 싹 밀고 정리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보통 우리 어디서 이렇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많이 벌이냐면 LH공사에서 많이 했죠. 그죠? 주공 아파트 쫙 짓고 그러잖아. 그죠? 그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된 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제 거기에 건물 못 줘요. 그죠? 토지 이용에 제한받죠. 그러니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건 어떻게 돼요? 두째 끝에 보면 일종의 행정계획이고, 계획 짜는 데는 다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이 있어요. 일종의 행정계획. 그리고 재량행위. 근데 이거 이제 결국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상대방 국민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낸 거야. 그럼 소송 대상으로 인정해서 받아준 거거든. 근데 법원이 재판한 결과 상대방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안 맞다. 그래서 뭐야? 기각 판결 내린 거죠. 패소. 결국 이건 뭐야? 소송 대상임을 인정하고 대상은 소송 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 소송한 원고, 국민의 주장, 위법이라는 주장이 안 맞다고 기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 대상으로는 당연히 인정된 거라는 거죠. 전제가. 그래서 처분. 그 다음에 4번은 각종 이제 용도 지역 지정. 용도 지역 지정을 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도 계획이에요. 계획. 그래서 다 처분석 인정. 자, 그 다음에 5번은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근데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누가 짜죠? 재건축 조합이 짜요. 그죠? 재건축 조합이 짜서 행정기관에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승인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럼 행정기관이 어떻게 해? 그래,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다. 이게 뭐야? 인가해준 거죠? 그럼 인가가 행정청이 인가를 받으면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은 이제 재건축 조합이 행한 행정처분이 된대요. 응? 그래서 그 재건축 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사업 시행계획 짜가지고 행정청이 인가를 받아 이제 외부에 고시하면 그는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행정기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죠? 중시하기 바랍니다. 5번. 예. 그러면 거기다가 또 추가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쭉 시간 필요할까요? 자, 재건축 조합이 뭐 작성했대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요. 조합이 줄여서 사업 시행계획 작성했죠? 응? 시행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행정청에 인가받기 전에 뭐 했대요? 응? 거기 문장 보면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나요? 그죠? 응? 넷째 줄에 앞머리 보면 조합 총회 결의 이게 나오죠? 당연히 조합원들 다 모인 총회에서 이 조합이 작성한 계획을 이제 통과돼야 될 거 아니에요? 총회 결의를 거친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됐대. 총회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행정청에 신청한 거죠. 응? 행정청의 인가를 받고 이제 고시까지 됐대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인가 고시됐대. 이렇게까지 갔대. 그런데 어디에 하자가 있대? 뭐가 잘못이 있었대? 응?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 총회 결의에 뭔가 하여튼 총회에서 통과시키는데 그 찬성 조합원 숫자 모자라는데 뭐 통과된 걸로 처리했다든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끊으면 여기까지 해서 보면 여기에 문제 있으면 이 뒤로 안 갔어.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거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소송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갖고 소송해? 총회 결의를 갖고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이란 소송으로 싸우면 돼요. 응? 그래서 이거 무효라고.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이거 단계 지나서 이것까지 와서 여기까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인가 고시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조합이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 고시 받으면 그거는 이제 확정이 돼버렸대. 조합이 작성한 사업 시행계획 여기 이제 처분으로 확정이 됐다는 거죠. 이게 확정이 나면 그러면 이것까지 나온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총회 결의를 갖고 이제 싸워봐야 이미 2단계까지 가버린 다음에 이거 싸워서 이거 뭐 무효로 하고 취소해봐야 의미가 별로 없다. 이거는 결국 최종적으로 이거 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거 진행이 되기 전이라면 이거 갖고 싸우면 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린 다음에는 이거에 하자 있었다 그래도 이걸 대상으로 소송하지 말고
이걸 대상으로 소송하래. 이건 처분이니까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무슨 소송? 항고소송으로 이걸 다퉈라. 이거 싸우면서, 이거 갖고 싸우면서 뭘 같이 주장하면 돼? 이걸 대상으로 소송하면서 총회 결의에 하자했었다는 걸 이거 싸우는 소송에서 같이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거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이렇게 다 하면 되지. 이건 나와서 확정됐는데 이건 나이비둔 채 이걸 갖고 소송으로 다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더라도 행정청에 인가 고시까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사업시행계획 그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퉈라.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6번 그러니까 이제 관리처분계획이라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비슷한 거예요. 아까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획자인 거죠. 관리처분계획 이것도 비슷해요. 재개발조합이 계획을 짜서 행정청에 신청해서 인가 받고 이제 고시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 조합이 짠 관리처분계획은 뭐야? 그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구속력 갖는 계획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그 얘기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다. 그죠? 그 다음에 최근의 판례로서는 아직 시험은 안 쓰였는데 7번 보면 7번 있죠 여러분들?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을 세운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말이 시장이 무슨 계획을 짰냐면 우리 시장 군수구잖아요. 시장이 무슨 그래서 또 시장 나오는데 이게 헷갈릴까봐 내가 우리 전통시장 있잖아.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 전통시장 살리기 위한 계획 같은 거 이걸 작성했는데 이거 뭐 인정했다는 거예요? 처분성 인정. 그래서 또 체크해두고요. 그 다음에 또 도로구역 결정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로구역이라고 결정하는 것도 뭐야? 일종의 행정계획의 성격이고 재량행위고 처분성 인정되고 재량행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다 계획으로서 계획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다 처분성이 인정된 거다 해가지고 작년도 책 있는 사람은 좀 추가 2가지 해놓으세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처분성이 없다. 처분성이 부정된 계획이라고 제목 있죠. 그럼 결국 이거는 핵심이 국민에까지 직접 권리 의무에 효력 미치는 계획은 아니다. 그리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는 계획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그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도시기본계획의 핵심은 뭐겠어요? 셋째 줄 끝에 보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 없다 그랬죠? 이게 처분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도 읽었었죠? 누구한테도 도시기본계획은 누구한테도 행정청한테도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이 의외로 잘 나옵니다. 환지계획. 그죠? 의외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이게 원래 저 뒤에 강론 파트에서 나오는데 환지 땅을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교환하는데 무슨 땅 가진 사람끼리 교환하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토지 정비 사업 같은 걸 해서 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원래 소유자 땅을 정비되기 이전에 땅을 정비가 된 후의 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환지. 자, 그래서 거기 문장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환지 계획인데 문장을 읽어보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에요. 환지 계획이 짜지면 환지 계획에 따라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환지 처분이란 건데 이게 이제 법이 정한 어떤 사업 절차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그 지역이 있어. 여기가 이제 정비 사업할 그러니까 토지 뭐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뭐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어요. 토지 구획을 정리하는 사업을 벌여. 왜냐? 여기가 너무 이 소유 경계가 막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막 옛날에 막 이렇잖아, 그죠? 이러면 예를 들면 농지라고 생각해봐. 농지. 이러면 기계로 농사짓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계선이시라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땅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합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행정청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서 정비 사업을 벌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지. 딱딱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한 다음에 여기에 원래 A가 여기 땅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럼 정비된 다음에 무슨 다른 땅으로 정비가 된 후에 다른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A 땅, 요 땅으로 A 땅 토지 교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돈을 더 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오히려 돈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예전 땅하고 이 땅하고 크기나 가격의 차이가 날 수 있잖아. 그러면 뭐 돈을 더 내고 여기는 아마 면적이 다 거의 똑같이 되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더 받는 돈을 더 내고 이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좀 토지 면적이 줄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돈을 받고 교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게 토지 이제 환지 사업이에요. 환지 사업. 이렇게 토지 구획 정리 사업 같은 거 벌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한 다음에 누구의 땅은 어디로 이렇게 이제 교환할 거다. 이게 계획 짜는 거죠. 환지 계획.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면 이 계획 짜는 것만 가지고는 아직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 변동이 아직은 일어난 건 없어요. 계획이 실행이 돼서 어떻게 돼야 돼? 이 조치나 이 조치가 돼야 이게 이제 최종 이렇게 돼야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이쪽으로 이제 완전히 옮겨가는 거지, 그렇지? 요거는 아직 권리의 변동이 아직은 안 일어난 거지. 이런 조치를 할 예정일 뿐이지 아직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변동이 안 일어났다.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여기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은 안 물어봐요. 이거는 9급의 범위를 넘는 거야. 그래서 7급 시험에 그 이상 가는 거라 요거만 성격을 잘. 환지 계획은 뒤에 행해질 이 두 개의 조치를 위한 사전 예정일 뿐이지 이 자체 계획 짜는 것만 갖고는 아직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변동이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아니다. 환지 계획. 그 다음에 3번은 옛날에 좀 나왔었나? 네.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가 택지 공급법을 결정한 것은 첫째 줄에 보면 내부적인 행정 계획에 불과. 그죠? 내부적인 행정 계획에 불과하고 택지 공급을 희망하는 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에 개별적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분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었죠. 그죠? 네. 어쨌든 알아는 두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4번, 5번은 우리가 1번도 그렇고 계획 이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나 힌트를 보세요. 계획 이름 속에 뭐 들어갔어요? 기본자 들어갔죠. 그러니까 계획 이름에 기본자가 들어가면 대개 국민에게까지는 효력이 없는 계획이에요. 국민에게까지 효력이 없는 계획이니까 처분이 아니다. 그죠? 도시 기본계획,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그죠? 힌트. 그 다음에 자 6번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혁신도시 최종 입지 선정행위. 그러니까 지방의 어디 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럼 혁신도시로 지정을 하면 거기에 뭐가 무슨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고 거기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서 그 도시를 어떻게 육성하고 막 이런 거 계획 짜거든요. 이걸 일종의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이긴 한데 어떻게 돼요? 그 셋째 줄에 보면 뭐야? 관련 지역 주민들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래. 그래서 처분 아니라 그랬고. 자, 7번이 중요합니다. 7번.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그죠? 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우리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일로 짐작 가능하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니까 둘째 줄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4대강 정비사업과 주변 지역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이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 방향 제시만 할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처분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은 처분은 아니에요. 근데 각각의 4대강 사업이지. 한강 살리기 사업, 뭐 낙동강 살리기 사업. 그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거는 처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소송. 그렇죠? 받아줬어야 다 처분으로. 근데 물어보진 않는다. 그러면 처분성 부정된 계획에서 중요한 것 이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세 가지. 도시기본계획, 환지계획,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알고 있어요. 다른 거는 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지만 이 세 가지는 거의 나온단 말이에요. 응?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또 뭐 법적 근거도 쉬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률에 또는 하여튼 뭐 법규명령이든 법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짤 수 있는 계획은 구속력 있는 계획. 특히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계획은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겠죠. 응? 그럼 비구속적 계획은 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강제적인 영향 안 미치는 계획은 법에 근거 없어도 됩니다. 근데 뭐 별로 시험에 이 법 계획에 있어서 법적 근거 별로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자, 다만 판례가 하나 소개돼 있어. 뭐가 있어요? 자, 그 판례의 골자는 이거야. 먼저 어떤 행정기관이 계획을 짜서 확정을 해놨어. 어떤 국민에게 영향 미치는 계획을 짜서 확정했는데 나중에 다른 행정기관이 그 계획을 내용을 바꿔버렸어. 계획을 변경시켜놨대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행정기관이 무슨 계획을 짜서 확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내용을 바꿔서 계획을 변경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눠졌죠? 이거 이렇게 변경한 행정기관이 이렇게 변경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변경해놨다면 적법하게 변경된 거로 보는데 권한 없는 자가 변경해놨다면 어떻게 돼요? 뒤에 바꾼 건 무효래. 앞에 거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자, 첫째 줄 보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 가진 행정기관이 계획을 변경해놨다면 적법하게 바뀐 계획으로 된 거죠. 하지만 다섯째 줄 계획을 결정하고 변경시킬 권한을 안 갖고 있는 행정기관이 바꿔놨다? 권한도 없는 자가 바꿔놓으면 그 바꿔놓은 계획은 무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한 거죠? 네, 시험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계획 수립 절차라는 목차를 보죠. 계획 수립 절차. 자, 우선 동그라미 1번. 우리나라에 현재 행정기관이 짜는 계획을 통일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계획 짜도록 정해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뭐라고요? 일반법 없다. 이 법, 저 법, 계획과 관련된 각각의 법들에서 찔끔찔끔 계획 짤 때 이런 절차를 거쳐라, 뭐 공청회를 거쳐라, 뭐 등등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통일된 법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입니다. 2번. 자, 우리나라 현행 행정절차법에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중요한 문구. 우리 행정절차법에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하나. 그런데 만약에 행정절차법에 행정계획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다. 그런 것도 틀려. 아무 규정이 없는 건 아니고 거기 둘째 줄, 셋째 줄 읽어보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계획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뭐 하래요? 셋째, 예고 대상으로 해놨어요. 국민한테 예고하라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서 또 써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우리의 동그라미 2번을 정리하면 행정절차법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짓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은 없지만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때 국민한테 미리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예고 대상으로는 규정해놨다. 응? 그렇게 그 네 줄만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도 눈을 읽고 가세요. 우리가 아까 전에 계획을 법률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조례로 정해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법의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법 만드는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되죠. 그리고 효력 발생 시점도 공포하고 뭐 이렇게 읽고 지나가고요. 자, 중요한 내용은 4번입니다. 4번. 자, 계획 중에서 어떤 거?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 그죠? 처분성이 인정되는 계획은 처분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행정절차법은 처분 절차를 규정해놨어요. 응? 처분할 때 지켜야 될 절차. 응? 그래서 이거는 법은 계획에 대해서 절차를 규정해놓지 않았지만 우리가 학문적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행정위원이 짠 계획이 처분에 해당하는 계획이다. 그러면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에 관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4번 계획 중에 처분성 갖는 계획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처분 절차를 따라야 된다. 그거 중시하세요. 자, 5번은 뭐 가벼운 얘기로 그 밑에 판례를 두면 어떻게 돼요? 1번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1번 판례. 자, 1번을 보니까 일단 도시계획 결정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성질 뭐야? 우리 아까 이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은 옛날 명칭 도시계획, 현재 중간 단계 도시관리계획, 현재는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 뭐야? 국민에게 직접 효력까지는 처분. 그럼 국민에게 알아야 뭘 계획을 지키지. 그런 점에서 우리 법에서 어떻게 했대? 행정위원회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정부 발행 신문인 관보에 게재해서 고시토록 하고 있대요. 그럼 국민이 알 수 있게끔 하라는 거죠. 그래야 효력이 생기도록. 따라서 시험은 두 채줄. 정당하게. 그러니까 이게 정당하게 나타내는 건 내용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이런 의미가 있겠죠. 내용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행정위원이 도시계획 결정을 내렸대. 계획을 짰대. 그렇다 하더라도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정부 발행 신문인 관보에 게재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 고시를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대외적으로는 즉 국민하고 사이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생길 수 없다. 응? 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공통으로 묶으면 아마 이 각각의 법에서 그 계획 짤 때 이러이러한 절차 거쳐라 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뭐 2번 보니까 뭐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돼 있거나 3번 보면 국민에게 이해관계된 주민에게 공람 공고하고 다 열람해 볼 수 있도록 공람 공고 거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 안 거치고 계획 수립 확정했다면 어떻게 된대? 취소 사유. 결론은 여기 무효로 안 보고 취소 사유. 응? 그래서 2, 3번에 취소 사유로 판단했다는 거죠. 응? 절차 안 거친 거 그런 정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행정계획의 효력.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이름으로 내가 써놨죠.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 처분에 해당되는 계획이죠. 자, 이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확정했다. 언제부터 효력 생기냐? 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응? 우리 구급 범위를 넘는 거. 지형도면 고시한 날부터가 이제 키워드인데 시험은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쌍가루 2번이 중요해요. 쌍가루 2번. 응? 자, 2번은 옛날 명칭으로 하면 도시계획의 시료죠. 그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실효라는 개념 배웠죠? 실효가 뭐야?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아무 조치를 안 해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되는 게 실효죠.
그럼 봅시다. 이런 논리가 되는지. 자, 여기 A 땅이야. 응? 근데 A 여기다가 집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건축하려고. 응? 그래서 이제 막 건축해야지. 예쁜 전원주택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뭐 들어선다고 발표가 됐냐면, 얘가 무슨 뭐더라? 응.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 학교 들어설 자리래. 응? 학교 용지로 지정이 됐어요. 응? 그러니까 학교가 들어올 자리라고 지정이 된 거야, 이 노란색 구역이. 그러면 A 땅은 학교가 들어설 구역 안에 위치해 있죠. 이렇게 지정이 돼 버리면 A는 여기다 자기 건축 허가 나올까요?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해도 안 내줘요. 여기 학교 들어올 자리라고. 응? 그럼 A가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응? 원래 여기 전원주택 땅 사갖고 전원주택 져야지 했는데 학교 용지로 지정이 돼버렸어. 응?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걸 바래? 빨리 사업이 추진이 돼가지고, 그러면 사업이 추진되면 이제 학교 들어설 거니까 여기 있는 그 땅 주인들, 다른 A를 비롯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땅값 보상해 줍니다. 다 사업해서 보상하고, 빨리 그러면 사업 추진해서 A는 땅값 보상받아서 딴 데 가서 땅 사갖고 전원주택 지으면 되잖아. 근데 A가 미칠 노릇이야.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추진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A는 건물도 못 짓는 상태에서 보상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자기 저 토지 이용 건물 건축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상태에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에? 그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말하면 정부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런 학교 들어설 곳으로 지정만 해놓고 사업을 빨리 추진을 안 하는 통에 토지 소유자는 자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습니다. 응? 그럼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돼? 응?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 좀 참겠다. 뭐 A가 가서 막 따지지, 그지? 이거를 아예 학교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냐? 사업 안 하는 거냐? 그럼 아예 학교 용지로 지정했던 걸 폐지하든가. 그래서 나 건축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할 거냐 말 거냐? 응? 지정만 해놓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떡하냐? 그럼 막 또 담당자들 공무원은 이게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빨리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돼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못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시오. 좀 기다렸는데 계속 안 해. 미친놈 노릇이지, 그죠? 그러면 야, 헌법에 보자. 우리 헌법 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선언돼 있다. 이게 사유재산권 보장하는 거냐? 개발도 못하게 묶어만 놓고 땅값 사업을 추진해서 보상을 빨리 받아서 딴 데 가서 땅 사서 뭐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제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헌법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용지 지정했고,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어떻게 돼요? 응? 사업을 추진 안 해. 응? 그러면 어떻게 돼? 국민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이 학교 용지로 지정해서 학교 짓는 사업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냐? 국민의 재산권 보장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지. 그래서 사업 추진 안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 용지로 지정됐던 건 실효되느냐? 뭐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한다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응? 재산권 보장 규정, 헌법이 정한 재산권 보장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학교 용지로 지정했던 건 효력이 상실되는 거냐? 실효되는 거냐? 아니래. 뭐에 의해서 당연히 실효되는 거 아니래. 응? 헌법의 재산권 보장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실효되는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고, 이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응? 헌법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는 안 되고, 이걸 법률로, 국회가 법률로 이렇게 학교 용지를 지정해 놓고 뭐 예를 들면 20년 동안 사업을 추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학교 용지 지정해 놨던 건 당연히 실효된다. 이렇게 법률로 정해놔야만 이게 실효되는 효과가 인정될 수 있대요. 헌법의 기본권 규정으로부터는 바로 안 나온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판례 1번이에요. 1번. 자, 1번의 위에 제목이 뭐로 했어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기 뭐 들어선다라고 도시계획시설 들어선다고 계획 잡아서
지정만 해놓고 뭘 안 해? 장기간 미집행. 응? 그죠? 그러면 이거 실효, 당연히 효력 상실되느냐 하는 문제는 어떻게 돼요? 셋째 주로 보니까 입법자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함에 따라 얻게 되는 법률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일 뿐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는 아니다. 응? 그래서 판례 1번의 핵심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규정으로부터 당연 재산권 보장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좀 말을 풀면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된다는 이 헌법 규정으로부터 당연히 뭐 일정 기간 사업 진행 안 하면 실효된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는 없대. 법률로 몇 년 동안이나 사업 안 하면 이건 실효된다 이렇게 정해놔야만 될 수 있대요.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될 수 있대요. 1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률로 정해놨어. 그 위에 문장에 몇 년 이거 지정해놓고 얼마나 사업 진행 안 하면 20년 동안 사업 진행 안 하면 이거 지정했던 건 없어진다. 20년. 와 너무 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 보면 두 가지로 이제 문장을 쪼개볼 수 있는데 첫째 줄에 보면 당초 관리처분 계획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대. 읽고 지나가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초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내용 중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 그러면 어떤 논리가 될까? 원래 당초 계획은 그러면 없어지고 변경된 계획으로 남는 건가? 아니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 그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남은 상태로 존속하는 거로 봐요. 그런데 둘째 줄 당초 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적으로 변경한다 그러죠? 응? 당초 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적으로 변경한다. 그럼 어떻게 된대? 당초 계획은 없애버리고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 놓은 거로 간주한다는 뜻이죠. 응? 그죠? 응. 그래서 뭐 참고 상으로 보면 돼요. 1번이 중요한 판례. 응? 1번 중요한 판례. 응. 자, 이거 나오니까 저기 이번에 저 기사 보니까 저기 3기 신도시 해가지고 저기 남양주 뭐 이런 데 어디에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거기가 다 뭐로 잡혀 있는 거야? 뭐로 지정되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로 지정돼 있어요. 그래갖고 막 뭐 몇십 년간 보상도 못 받고 개발 못하게 땅 주인들 묶여왔는데, 그죠? 이제 정부에서 거기 신도시 한다고, 응? 그럼 어떻게 돼? 땅값 보상해주고 강제로 뺏어요. 근데 땅값이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땅값이 싸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열받는 거지. 수십 년간 자기 땅 개발도 못하게 묶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시지가 낮게 매겨졌는데 그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 주고 강제로 쫓아내니까 열받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응? 그죠? 그럼 그나마 그 땅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막 뭐 야채 심고 뭐 해가지고 상추 심고 해가지고 도시로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이렇게 팔고 해서 그나마 생계 유지 해왔는데 이제 낮은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보상 받아가지고 사실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다른 땅을 살 수가 없지. 예전 같은 농사 짓기 힘들어요. 그죠? 아주 저 지방 시골로 내려갔지 않는 한은. 그죠? 이건 그냥 반발하는 거지. 응?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집중효라는 논리가 있어요. 집중효. 자, 행정계획에 집중효 있는데 여러분 집중효라는 제목 옆에다가 이거 우리 앞쪽에서 무슨 제도 배웠냐면 어떤 주된 허가 하나 내주면 다른 법이 정한 관련된 인허가 다 내준 곳으로 간주해주는 제도 있죠. 그 뭐라고 불렀어? 인허가 의제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 그죠? 우리 허가 파트에 써 있었죠. 그래서 이거 인허가 의제제도하고 의제제도라고 부르는 거하고 내용적으로 거의 같은 거예요. 응? 99% 같은 거예요. 다만 행정계획 파트에 와서는 집중효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뿐이고,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이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보통 그게 이제 거의 같다는 유사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고 뭐 집중효 내지 대체율한 하나의 어떤 계획이 확정이 되면 관련된 다른 법의 다른 행정기관의 인허가, 승인 이런 거 다 한 번에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응? 그래서 계획 파트에서는 집중효라고 부르고 대체효라고 부르기는 학자도 있고 내용적으로는 인허가 의제 제도와 마찬가지다. 결국은 이런 인정하는 취지는 동그라미 2번 절차 간소화 사업 촉진. 그죠? 절차 간소화 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LH 공사가 무슨 저 아파트 단지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원래 관련되는 법이 막 여러 개 있어. 그럼 막 그 사업 하나 추진하려고 그러면 이 A 법에 따라 무슨 장관으로부터 뭐 허가 받고 또 그 지역의 무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또 B 법에 따라 뭐 인가 받고 다 연출 연관이 있잖아. 다 받으려면 시간 오래 걸리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런 걸 간소화시켜 주는 거지. 그래서 주된 그 행정기관 한 군데다 신청해서 거기서 사업계획 그죠? 하나 승인 내주면 확정 지어주면 관련된 다른 법에 다른 행정기관 인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인허가 의제제도 공부하면 됩니다. 자, 인허가 의제 효과 행정기관 멋대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집중효도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이거 다 인허가 의제에 관한 얘기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대개 계획을 어떤 행정기관이 사업계획 확정 승인 내주면 다른 법의 인허가도 다 내준 게 돼버리니까 다른 행정기관하고 계획 확정 지어주는 기관하고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규정한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 다음에 5번 집중효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 그 여러 법들에 관련된 절차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다 거칠 필요는 없다. 주된 사업계획과 관련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고 다른 법에 정한 절차는 안 거쳐도 돼. 그러니까 절차는 집중된 효력을 인정해 준다. 인허가 의제 효과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절차는 집중. 하지만 뭐야? 내용적 요건, 실체적 요건은 A법, B법, C법 관련 법의 요건 다 구비해야만 계획 승인 확정 지어줘요. 응? 그래서 실체적 요건은 기속된다. 즉 그러면 절차 집중설 5 실체 집중효는 그러니까 절차 집중설 이랬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절차 집중효는 인정. 근데 실체 집중효는 인정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인허가 의제에서 얘기했으니까 좀 논리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6번 읽어볼까요? 계획 확정기관이 의제 그러니까 계획을 거부해. 계획 승인해주는 거 거부. 이유가 뭐야? 다른 법이 정한 내용적 요건 못 갖췄다. 그러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 소송으로 다툰다. 뭘 대상으로 다퉈야 돼? 우리가 주된 인허가 거부 처분 그걸 싸워야 된다고 배웠죠. 마찬가지로 그 계획 승인 거부한 거 그거 갖고 싸워야 되겠죠. 논리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저 판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이건 인허가 의제제도 때도 연관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장관이 건설부장 그러니까 장관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다른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쳐 어떤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나 내주면 그죠?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 내주면 그 사업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인허가 다 내준 거가 된다는 거야. 법이 그렇게 효과를 정해놨대. 이런 경우 뭐예요? 그러면 절차 뭐만 거치면 돼요? 주택건설 촉진법이 정한 사업계획 승인 내줄 때 거치는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되지 관련된 다른 법에 인허가 내줄 때 거치겠는 절차 따로 거칠 필요 없다. 이거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는 주된 사업계획과 관련된 절차 하나만 거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말한 대로 뭐는 인정한다는 거야? 절차는 집중효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인허가 내주기 위한 내용적 요건 있지. 그거는 다 관련된 법
법이 정한 요건은 다 구비해야 돼. 절차는 하나의 법에 정한 절차만 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맞아. 절차 하나의 법이 정한 절차만 거쳐도 되지만 내용은 각각의 법이 정한 요건 다 구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7번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법리라고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정계획에 대한 사법적 통제법리.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거기는 조금 설명이 걸려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어가겠습니다.